내 친구의 엄마 친구 아들의 고모의 사돈의 팔촌한테 보험을 추천받았습니다. 이보다 좋은 보험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러한 경로로 보험을 가입을 하진 않았나요? 이 말 한마디에 고민 없이 사인을 하고 매달 돈을 내고 있는데 정작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는지 모른다? 저 또한 주변 지인이나 관리해드리는 고객님들을 통해서 소개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무작정 가입을 하시는 것보단 제대로 알고 가입을 하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냥 무작정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나에게 딱 맞는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렇게만 해보세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험 가입하신 거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말할 수 없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잘 모른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요? 암보험, 수술비, 그냥 아무거나 다 좋다던데 보험은 어렵기만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보험은 우리가 핸드폰 요금제나 놀이동산에서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매달 돈을 내고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저축성으로 가입을 하시는 보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장성 상품을 가입을 하시는데 저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보험은 나의 기준에 맞춰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나이대별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공통된 기준점은 있습니다. 실손은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해두시니까 제외하고 우선적으로 나에게 맞는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은 보험회사와 상품 선택,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 확인. 우선적으로 가입을 하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문의를 많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보험사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은 간단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특별한 약관 차이가 아니면 싼 보험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면 암진단비를 구성하는데 똑같은 약관을 사용하는데 굳이 비싼 회사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특약들은 보장 여부, 보장 항목들이 나열된 회사가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러 회사를 비교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매달 바뀌는 조건들로 비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비교를 해서 안내드리는 것은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언제든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은 내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인수를 해줄지 거절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심사를 거쳐서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년에서 10년 이렇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내가 정말 10년 이내에 이력이 정말 깔끔하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고지형 상품으로 준비를 하시면 일반 상품보다 훨씬 더 저렴하니까 반드시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고지사항을 제대로 파악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계신 담당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추후에 보상 문제도 없겠죠. 또한 내가 병력이 있어서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무작정 간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인과관계가 없는 특약들은 구성했었을 때 인수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가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알 수가 없으시니까 전문성 있는 담당자분들과 상담을 받으셔야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1위는 암, 2위, 4위는 뇌와 심장질환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질환들을 대비하거나 암과 혈관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해당 진단비 비중 자체를 높게 두시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들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 짝수 매년 바뀌어 가면서 2년에 한 번씩 대상자가 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2,300만 명 가량 대상자였고 그 중에서 약 1,750만 명 정도가 수검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 판정에 가까운 사람은 40.2%인데 나머지 60% 정도는 의심질환이 있거나 유질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절반 이상이 검진 시 질환 의심으로 결과를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을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기본검사 이외에 대장내시경 또한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한 11만 명 가량에서 대장 용종이 나온 사람이 7만 6천 명 정도입니다. 확률로 계산을 하면 대략 67% 정도인데요. 확률상 높은 수치에 해당하니까 아무래도 내시경을 진행하시는 분 3명 중 2명꼴로 용종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비를 준비를 해두면 용종 제거를 통해 수술비를 청구받을 수 있겠죠. 수술비를 청구를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장 내시경 검사로 인해서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대장 용종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미리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들이 크게 나오는 케이스들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이 비급여에 대한 부담으로 실손개혁이다, 의료 체계 정상화다 하는 가십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급여로 들어가는 경우들은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들인데요. 비싼 검사비, 주사치료 등과 같이 몇십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죠. 여태까지는 실손보험으로 잘 청구를 받았지만 새로운 실손보험을 앞둔 지금 시점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실손보험을 대비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죠. 따라서 우리가 실손보험과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그 외 치료 관련 특약들을 잘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의료비로서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어떤 보험이 필요할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고 내가 필요한 보험들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정할 것, 즉 암진단비와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 추가적으로 나의 가족력, 그리고 나의 상황에 따른 고려로 부가적인 특약들을 준비를 해두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다칠 만한 상황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상해 후유장애 특약을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 함께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험금 청구로 수술비 보험금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수술비에 대한 필요성을 아실 텐데요. 기존에 수술비 특약이 있지만 추가적인 수술비 플랜을 준비해 두시면 금상첨화겠죠. 이처럼 사람의 상황은 정말 각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담당자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보험은 유지가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는 금액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비교해서 잘 가입을 해놓고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로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 아무래도 무용지물이겠죠. 보험은 무조건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담보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그리고 회사 조건 이런 것들을 잘 비교를 해서 똑똑하게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 주시거나 카톡 채널로 메시지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